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소중한 사연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올해 32살 갓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벌써 결혼을 했다고 32살인데 형은 40살인데 아직 모총각인데 저는 징징거리려고 사연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연들 보면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저는 오히려 수익률은 좋습니다. 올해 3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길게 투자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단타 또는 단기 관점으로 길게 끌고 나도 2주를 넘기진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단타 위주라 당일날 매매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 계좌에서 잃어버리는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형님의 말씀대로 단타는 3% 먹고 빠지기를 습관화시켰고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여 자동 청산하도록 두어 크게 본업에 지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매가 너무 많아 복귀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데 그래도 10번 매매하면 7번은 먹는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7번 먹는다 해도 결국 돌아오는 수익금이 하루 외식값 정도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익금이니 좋긴 합니다만 요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 부부가 비상금 개념으로 모아놓은 돈 1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자꾸 그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충분히 소액으로 주식에 대한 감은 익혔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투자금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저는 매우 소액으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의 시드머니로 시작해야 주식 투자로 돈 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얼마부터 투자금으로 사용하나요? 계속 이렇게 잔잔바리로 투자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수익 먹어도 아쉬움만 쌓여갑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지금은 소액으로 좀 단타를 좀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올해 3월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면 아직 1년이 아직 안 된 시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0 정도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도 이제 32살 갓 하셨고 그래서 비상금으로 한 1,000만원 쟁여놓은 게 있는데 투자금을 한번 1,000만원까지 늘려볼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돈 1,000만원 투자하는데 저렇게 고민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늘 그렇지만 돈의 액수는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 어떤 분에게는 이 1,000만원이 투자금으로서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사연을 남겨주신 우리 새신랑 우리 동생처럼 1,000만원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원이 1억이라 생각을 하시고 10억이라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하고 있다가 갑자기 1억 10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벽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벽은 매일 느끼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 돌파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죠. 이 투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벽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투자금이 일종의 벽으로 다가와요. 내가 항상 100만원, 200만원 갖고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투자금이 커져서 1,000만원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벽은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벽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허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허들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투자금에 대한 허들도 있을 것이고 매매에 대한 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고민적인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익금의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허들의 높이가 어떤 거는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넘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투자금에 관련된 허들만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이 투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금의 허들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 내가 평소에 이만큼 100만원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1,0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사이즈 규모가 확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된 말로 좁니다. 얼어붙어요. 왜냐? 100만원 가지고 손실을 10%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마이너스 10% 손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0만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평소에 1,0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1억 가지고 한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면 1,000만원이에요. 나면 그만큼 벌어들인 거죠. 10%만 해도 1,000만원 버는 건데 근데 이 허들이 한번 부딪혀서 넘어가지를 않아요. 저 또한 예전에 투자금들을 막 늘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 허들 자체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마치 그래프로 따지자 그런다면 계속 전고점에 막혀갖고 막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트로 그려보자면 고점은 막혀있는데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떤 그림인지. 고점은 막혀있는데 저점은 높아지면서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러다가 한번 땅 치고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투자에 대한 짬밥이 그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매매에 대한 짬밥이. 근데 이 짬밥이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굴렸을 때와 이만큼 굴렸을 때 한 방에 허들을 넘기가 힘들고, 이 허들의 경험치는 결국은 뭐가 넘어주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넘어주는 거예요. 수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깨져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정말 운이 좋으면 몇 달아서 투자금을 늘리자마자 계속해서 돈을 벌 때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돈을 벌게 되면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 번 까먹으면 투자금 그동안 번 거를 한 번에 또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한 번은 넘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개개인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니까, 자, 32살 이제 막 결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집 대출금 이자도 빠듯하게 내야 되고, 나중에 아가 2세 아가도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돈을 꾸준히 모아놔야 되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빠듯한데, 이런 우리 새신랑 동생에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상금으로 남겨둔 거, 이 비상금이라는 용도는 결국 뭡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딘가에게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와이프가 아프다, 갑자기 내가 아프다, 아니면 갑자기 뭔가 큰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모아둔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생분은 이제는 같이 걸어가야 될 와이프분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분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안전빵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주식을 할 때는 홀몸이 아니면, 저는 아직도 홀몸이기 때문에 안전빵보다는 좀 위험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투자를 하는 성격이지만, 우리 새신랑 동생은 이제는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최대한 안전빵을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은 냅두고 일단 500만 원만 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좀 더 매매를 좀 더 해보고, 이게 좀 숙달이 되고 좀 하다 보면 500만 원으로 6개월만 버텨보자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버텨봐. 만약에 이게 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투자금을 다 소진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자,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한 마이너스 300 됐어. 그럼 200이 남았잖아. 그러면 그 200으로 아득바득 6개월을 더 버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0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건 투자금이 적어서 그래, 남은 500만 원 뽑아서 여기다 충전해서 700만 원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투자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하는 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시드가 부족해서 매매가 잘 안 돼, 투자금이 부족해서 뭐가 안 돼. 이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금액을 떠나서 매매의 수익률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 그걸 단순히 투자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드를 늘릴 생각부터 먼저 한다? 지금 당장 주식을 접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투자의 금액만 커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 손실만 계속해서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딱 버틴다고 했으면 최대한 한번 버텨보시고,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말고 본인의 자금, 예를 들어서 딱 정했던 그 자금으로만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본인의 실력을 다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투자금을 늘릴지 말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와이프분하고 상의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항상 투자금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사연 받아보는 것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투자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고, 본인의 깜냥만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깜냥만큼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전에는 저도 한 1억 정도 손실을 보면, 만약에 1억 정도 손실을 보면 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짬이 되고 올라오다 보면 1억? 까먹었어? 내가 벌면 되지. 지금은 떨어지지만 또 올라와서 내가 벌면 되지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어? 그러면 벌면 되지. 이거의 마인드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매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만큼 내가 벌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은 그런 자신감은 결국 내 실력에 비해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실력에 크게 자신이 없으면 투자금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장바구니 하나 채울 때도 어느 게 더 싼가,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주식에 대한 투자금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돈도 사이버 머니처럼 보일지언정 실제 돈이고 굉장히 피 같은 돈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투자금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서 늘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